자,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다음 세션은 AWS의 장창섭 매니저님께서 준비를 해주시겠습니다. 생성형 AI 중에서도 최근 각광받고 있는 에이전트 AI를 중심으로 해서 최신 트렌드는 무엇인지, 그리고 특히 비즈니스 혁신 관점에서 더 좋은 비즈운과 진행을 했던 세무 에이전트 과제에 대해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장창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AWS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그 생성형 AI 혁신 센터에서 일하고 있고요. 오늘은 소개해 드린 것처럼 이제 그 제너레이티브 AI 스케일 실전 도입부터 비즈니스 혁신까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 시작할 때 잠깐 이제 회계사님이랑 잠깐 말씀 나눴을 때 이제 내용들이 많이 중첩되는 것 같다 이런 걱정을 저도 조금 가지고 있는데 최대한 중첩되는 부분 없이 오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AI 에이전트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빌드, 디플로이, 인터랙트 어떻게 우리가 솔루션을 만들고 이걸 어떻게 배포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사용하는지 모든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지각 변동이다라고 저희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AI가 우리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는 수동적인 챗봇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스스로 계획하고 도구를 사용하고 이제 행동하는 이제 오늘 그 프리뷰의 세션의 이름처럼 이제 자율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에이전트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라는 부분으로 좀 살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간이나 시스템을 대신해서 이제 추론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이제 작업을 완료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인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다. 이렇게 저희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키워드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reason, 이제 정해진 규칙이 아니라 상황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플랜, 단계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을 끝내야 된다, 컴플리트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그 리인벤트라고 하는 AWS에서 가장 큰 행사를 라스베가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서 이제 엔트로픽에서 이제 기술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클로드를 만들고 있는 엔트로픽에서는 에이전트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라고 보시면은 크게 이렇게 세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오픈 엔디드 프로블럼, 그러니까 정답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열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difficult to predict steps,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텝을 정하는 게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에 에이전트가 쓰기에 적절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드 코디드 워크플로우, 뭐 방금 말씀드린 건 좀 비슷한데 이제 미리 짜놓은 워크플로우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에 이제 에이전트가 쓸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오른쪽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은 이제 그 사람이 명령하면 이제 LLM이 이제 그 생각을 하고 그게 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을 하고 이제 피드백 루프에서 지금 계속 도는 것처럼 이제 성공적으로 돌면서 이제 일을 완수한다라는 개념을 에이전트라고 말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에이전트를 생각하실 때 이제 기존에 있는 거랑 어떻게 다르냐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은데요. 이제 그랬을 때 저희가 가장 비교할 수 있는 게 그냥 일반적인 워크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예정되어 있는 방식대로 일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유를 들면은 이제 워크플로우는 이제 레시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어떤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레시피를 따라서 무언가를 만들어라는 식으로 쭉 가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그냥 좀 더 능동적인 형태의 에이전트, 저희가 얘기하는 에이전트는 이제 스텝들을 정의하지 않아요. 정의하지 않고 이제 셰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냉장고를 열고 어떠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 재료를 가지고 어떤 음식을 만든다. 그리고 이걸 만들었을 때 이제 음식을 먹을 사람이 이런 거를 예상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저희가 생각을 한다라는 점에서 에이전트가 좀 다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공개한 그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키로 오토노머스 에이전트라는 겁니다. 사실 에이전트를 생각하실 때 가장 많이 혁신이 일어나는 부분이 개발자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게 뭘 하고 있냐면 이제 어떠한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 에러를 해결할 때 예전에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에이전트를 쓰더라도 이제 개발 환경에 들어가서 어떤 거를 해줘야 되는지를 하나씩 다 이야기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템플릿을 짜주고 중간중간 인간이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개입을 하지 않고도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공개한 기능은 이제 오토노머스 에이전트, 그러니까 이제 키로라고 하는 그 디벨로퍼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에이전트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피드백 루프를 돌면서 여러 번 돌면서 이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떠한 계획을 짜고 나서 이제 그 여기에 대해서 뭐 커밋을 하고 저희가 컨펌을 한다, 개발자가 컨펌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영상에 보이시는 게 이걸 돌려놓고 이 사람이 출근을 하는 거예요. 출근해가지고 이제 회사에 도착해 보면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 있고 그리고 풀 리퀘스트 PR을 만들어 놓고 이게 그냥 자동으로 머지될 수 있도록 해놨다라는 것이 이제 키로 오토노머스의 에이전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능동의 범위가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이 왔다. 자율이라는 키워드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의 그 자율 넘어서는 수준까지 왔다.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예시여서 가지고 와봤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GPT 많이들 쓰시잖아요. 제미나이 많이 쓰시고 클로드 많이 쓰시고 대개의 경우에는 저희가 특정한 태스크 그냥 물어봅니다. 그래서 챗봇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우리의 어떠한 태스크를 도와줘라고 하는 어시스턴트의 기능을 하고 있고 이제 다음에는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한국말로 이제 대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너가 대신해줘. 라고 하는 거고 아까도 이제 그 패널 토크에서 많이들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제는 이게 에이전틱 AI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있는 전환점에 있습니다. 이게 멀티 에이전트 아까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건데요. 이제 멀티 에이전트를 할 수 있게 되고 자율성이 늘어났고 이 능동적인 시스템으로 바뀐다라는 게 저희가 보고 있는 큰 변화의 패러다임이고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어떻게 가능해졌냐라고 보면 이제 그 몇 주 전에 이제 클로드에서도 오프스 4.5가 나왔고 이제 그 리즈닝 케이퍼빌리티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제 단순하게 이제 파라미터의 사이즈가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파라미터 사이즈가 커지고 얘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범위가 엄청 커지고 이것이 이제 리퍼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의 숫자도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할 수 있는 케이퍼빌리티가 엄청 많아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리즈닝 케이퍼빌리티가 커졌다. 추론 능력이 획기적으로 늘어났다. 두 번째로는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엄청나게 커졌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스텝마다 이제 에이전트를 써도 되는 순간이 된 거예요. 이제 그게 너무 싸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와 연관시켜서 이제 스케일러빌리티도 높아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MCP, 뭐 A2A 이런 식으로 해서 에이전트가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툴의 표준화가 이루어졌다. 저희가 이제 작년 요맘때만 하더라도 이제 MCP가 나와가지고 뭐 이제 뭐 많이들 이런저런 에이전트 보면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이제 디팩토 스탠다드가 되어서 이제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이제 툴이 나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그 정도로 이제 툴 콜링을 할 수 있는 에이전트 시대가 왔다라는 것이 이러한 에이전틱 AI의 큰 변곡점의 의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숫자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이제 1%였어요. 에이전틱 AI가 이제 그 엔터프라이즈 앱에 인테그레이션 된 게.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2028년까지 33% 정도의 기업의 엔터프라이즈 앱이 에이전틱 AI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가트너의 보고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5%가 2028년까지 이제 일상적인 업무에서 에이전틱 AI가 쓰이는 게 15% 최소 15%될 거다. 이제 이런 변화의 시점에 지금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숫자는 약간 비관적인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의 케이스는 실패할 것이다. 왜 이런 예측을 하느냐? 왜냐하면은 에이전트를 쓰게 된다는 거는 사실상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워크플로우랑 에이전트 보여드렸잖아요. 워크플로우는 스텝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리즈닝이 필요 없거든요. 툴콜링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근데 에이전트를 쓰게 되면 이제 툴콜링을 하는 과정에서 리즈닝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들에서 계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고, 두 번째로는 에이전트, 아까도 계속 말씀 나왔는데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에이전트가 동작한 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이제 믿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런 실패 비용, 취소 비용, 이런 것들이 또 무지막지하게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리스크를 통제하는 데 실패하는 거예요. 이제 에이전트에 이제 뭐 휴먼 인 더 룹해서 이제 사람을 중간중간 넣어서 얘가 제대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사람이 에이전트의 플로우에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를 제대로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이제 에이전트는 그 멍청한 대리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에이전트가 동작한 거에 그 어떤 것도 신뢰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40%라는 비관적인 숫자를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그 AWS 코리아에서 이제 제가 이제 GenAI 쪽 이노베이션을 계속하면서 이제 많은 고객분들을 만납니다. 이제 그러면은 뭐 그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이제 GenAI 이제 GPT 많이 쓰고 클로드 많이 쓰는데 이제 이런 거 사람들이 궁금해할까 싶은데, 실제로 가장 많이 드는 질문이 이제 어디에다 써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를 에이전트의 성능, 뭐 AI의 성능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고, 어떻게 배포해야 되고, 이거를 넣었을 때 실제 ROI가 나오느냐, 이거 진짜 우리가 이 정도 투자하고 이런 에이전트 우리가 만드는 게 큰 의미가 있냐, 이런 거에 대한 챌린지를 아직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정답을 이제 조금 저희가 케이스를 한 거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챌린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은 왜 이런 식으로 질문을 가지고 계실까? 그냥 하시면 될 텐데. 근데 에이전트 도입할 때 챌린지들을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그 에이전트가 너무 많아요. 에이전트가 너무 많고, 그리고 에이전트가 각각의 어떤 거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이런 걸 과버넌스를 좀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에이전트가 동작하는 거를 사람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에이전트가 어떤 작업물을 가져왔을 때 이걸 우리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있고요. 중복적인 기능들이 개발되기도 합니다. 이제 뭐 사실 어떠한 기술이든지 처음 시작할 때 그럴 수 있겠지만, 이제 에이전트가 똑같은 일을 해요. 어떤 A 개발자가 만든 에이전트, B 개발자가 만든 에이전트가 강론만 다르고 스텝이 앞에 있는 스텝들은 다 똑같은 트래젝토리를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어떤 특정 비즈니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에이전트를 써야 되냐는 그런 혼돈의 시기가 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표준이 이제 정립된 지 별로 안 됐습니다. 표준이 정립된 지 별로 안 됐고, 이제 에이전트라는 부분이 지금 많이 언급되고 있지만 사실 이 개념이 등장한 건 오래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떠한 기술이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챌린지를 계속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느 시점에 이 에이전트를 이 정도 기능이면 우리가 비즈니스에다 실제로 접목해 볼 거야 라는 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언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객들이 계속 저희한테도 궁금해 하시고요. 우선은 이제 뭐 저희 회사가 AWS고요. AWS는 아마존이라고 하는 회사, 다 아실 것 같은데, 이제 아마존이라고 하는 큰 유통 자이언트의 자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WS는 저희가 만드는 모든 솔루션을 아마존에 가장 먼저 디플로이해요. 그러면은 에이전틱 AI를 썼을 때 아마존 그리고 AWS가 어떠한 효과를 봤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저희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시스템이 돌고 있고, 아마존 안에서 AWS 여러 가지 시스템이 돌고 있는데, 이 안에서 10,000개 이상의 앱들이 실제로 에이전트로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매일마다 일할 때 에이전트 정말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제 4,500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개발자 한 명이 1년 동안 개발해야 되는 코드 베이스의 양을 환산했을 때 4,500명이 1년 동안 개발해야 되는 양을 저희가 에이전트로 치환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 돈으로는 이제 뭐 그 비용이 다시 계산이 된 거겠죠. 그렇게 했을 때 3천억 정도의 이제 그 절감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저희가 내부에서 진짜로 어떻게 쓰고 있느냐라는 부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아마존 퀵입니다. 요것도 이제 지난주에 저희 맥가만 CEO가 리인벤트라고 하는 행사에서 소개한 거를 제가 스크린샷을 떠온 건데요.
자, 아마존 퀵도 이제 에이전트로 이제 기업 내부에 있는 솔루션을 이제 검색하고 이제 딥 리서치를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플랫폼을 저희가 소개를 해서 실제로 저희 내부에서도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그 규정들을 찾는다든가 아니면 내부에서 실제 리포트를 만든다든가 이럴 때 아까 소개하셨던 이제 더존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처럼 저희도 내부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에서 정말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이제 키로라고 하는 이제 막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과 같은 저희의 그 에이전틱 기반으로 되어 있는 코딩 플랫폼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 엄청 많이 쓰고 있는데 뭐 사실 뭐 이런 거는 약간 마케팅 메시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스스로도 키로를 매일마다 쓰고 있고 키로를 쓰면서 아 정말로 내가 템플릿에다가 어떤 걸 개발해야 된다라는 것만 적어 놓으면 키로가 뭐 한 10분, 20분 생각을 해서 코드베이스 다 만들어주고 리뷰를 해주고 그래서 단순히 뭔가 내가 원하는 특정 기능이나 모듈이나 아니면 뭐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실제로 내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고 테스트를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실제로 이게 제대로 돌고 효율적이다라는 거에 대한 보장까지 해주는 솔루션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다른 고객사들이랑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을 하고 있고 뭐 이제 뭐 미식 축구, 뭐 미국 NFL에서도 이제 그 새로 이제 그 사람들을 뽑았을 때 이제 트레이닝 타임을 줄인거나 아니면은 이제 코그니전트라고 하는 미국 IT 기업에서 이제 모기지 컴플라이언스, 그러니까 이제 대출 심사했을 때 이게 그 규정을 잘 맞췄는지 이런 거를 봤을 때 50%의 생산성 향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무디스 신용평가사죠. 미국 신용평가사에서도 이제 일주 걸리던 이제 그 파이낸셜 애널리시스 프로세스를 이제 1시간으로 줄였고, 그리고 이제 제넨텍이라고 하는 그 바이오 기업에서도 이제 43,000시간 이상의 매뉴얼 워크를 이제 줄였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미국 회사 이야기고요. 이건 실제로 저희가 올해 했던 케이스인데, 이거는 이제 CJ 온스타일이라고 그 CJ 홈쇼핑 아시죠? 그래서 그 홈쇼핑 회사에서 그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좀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를 할 때 이제 고객들이 엄청 많이 물어봐요. 질문들을 해요. 막 채팅창처럼 할 때. 근데 이제 그러면 PD가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물어봅니다. 뭐 흰색 재고 얼마나 남았어요? 뭐 노란색 품절입니까? 이런 거 물어봤을 때 지금 PD는 20%밖에 답을 못 해줘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에이전트를 빌드해서 뭐 상품 설명에 대해 찾을 수 있는 에이전트, 그리고 이제 배송 조회할 수 있는 에이전트, 이제 여러 가지 에이전트를 만들고 이게 멀티 에이전트로 서로 오케스트레이트해서 서로의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이제 질문이 들어왔을 때 20%밖에 지금은 답을 못 하는데 사람은 AI에 온 저희가 만든 이 솔루션이 91.5%의 답에 대해서 100% 맞는 확률로 답을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게 실제로 지금 CJ 쇼핑 들어가시면은 라이브로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간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이제 포스코 DX라고 하는 이제 그 포스코 관계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공장 자동화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PLC라고 하는 그 도면에 들어가고 있는 이런 도면을 만들 때 이런 각각의 그 공장에 들어갈 때 도면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다 똑같은 형태의 도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CAD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 개발자들이 이걸 하나하나씩 다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에이전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이제 도면에 들어가야 되는 PLC 카드의 스펙을 넣고, 그리고 이게 어떠한 공장에 어떠한 공정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명기를 해주면 얘가 CAD로 자동으로 그려질 수 있는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이 요거를 이제 실제로 수행할 때 원래 반나절 정도 걸렸는데 이게 지금 에이전틱 플로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오케스트레이터를 통해서 코디네이션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얘가 자동으로 플랜을 하는 겁니다. 플랜을 하고 스텝을 만들어서 실제로 내가 이런 형태의 엑셀만 넣어주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CAD 도면이 자동으로 계속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50배 이상의 생산성 향상을 갖게 된 거고, 아까
바로 직전에 이제 회계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게 이제 암묵지가 생각보다 많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 암묵지를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들이만 그릴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에이전트가 이걸 스스로 학습해서 요거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숙련된 노동자가 아니어도 이 모든 거를 수행할 수 있는 에이전트가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오늘 이제 이른 오후에 계속 더존의 케이스를 보셨을 텐데, 제가 이 자리에 초대받게 된 이유가 저희가 여름에 더존이랑 같이 프로젝트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세무 상담 에이전트를 만들 때 이제 레그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같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프로덕션까지 다 완료가 됐고, 그래서 아까 보신 게 이제 더존에서 이제 디플로이 하고 계신 세무 상담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진짜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제 더존 분들이 정말 많은 부분들을 하신 건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법률 아래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 규칙이 있고 행정 규칙이 있고, 이게 엄청 계층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제 관계 법령도 있고 뭐 해석도 있고 이제 엄청 복잡한 내용들이 수많은 게 섞여 있는 게 이제 세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실제 문서도 보시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네, 수식과 표 이제 사람이 보면 이제 팍 보이는데, 이제 이거를 AI가 이해하게 하는 건 또 다른 이슈입니다. 그래서 AI가 이런 수식들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그림처럼 보이는 거를 얘가 어떻게 읽어드릴 수 있느냐, 레그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우 어려운 부분이었는데요. 그리고 데이터의 숫자만 봐도 그래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게 저희가 이제 봤던,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여름에 더존 AI 연구소랑 같이 진행했던 거는 매우 작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POC를 진행을 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의 개수가 27개였고 조문도 1100개 이 정도가 되었는데, 그럼 저희가 요거를 어떤 식으로 저희가 문제를 풀려고 했느냐, 뭐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다양한 방식이 가능합니다. 뭐 단순하게 레그를 쓰는 것도 있고 그래프 레그를 쓰는 것도 있고, 근데 저희가 했을 때는 그게 성능이 잘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더존 노바라는 형태의 새로운 형태를 이제 계획을 하셔가지고 요거를 실제로 디플로이 하신 건데, 그 전에 저희가 인게이지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단순한 그래프 레그를 썼을 때 잘 안 되길래 저희는 피처 엔지니어링을 썼습니다. 그래서 피처 엔지니어링을 써서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원문인데요. 이 원문을 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간단하게 요약하는 거, 상세 요약하는 거, 주요 키워드를 요약하는 거, 그래서 이제 레그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저희가 만들어서 이거를 오픈서치라고 하는 벡터 DB에다가 저희가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물론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저희가 수많은 방식들을 써봤습니다. 프롬프트도 바꿔보고, 그리고 DB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넵튠 DB도 써보고 저희 내부에 있는 거 써보고 오픈소스 써봤는데 잘 안 됐는데, 이게 좀 잘 됐던 케이스였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중간에 있는 이제 오픈서치 서버리스, 저희가 말씀드린 방식대로 했을 때 높은 성능을 보였고, 이 이후로 이제 더존에서도 이제 계속 기술들을 계속 만드시고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던 AI 연구소의 케이퍼빌리티를 써서 이제 훨씬 더 높은 성능으로 이제 실제로 디플로이까지 이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우리가 왜 레그를 써야 되느냐, 왜 검색, 증강, 생성을 써야 되느냐예요. 그리고 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그를 하고 그래프 레그를 하고 더존 노바를 만들고 피처 엔지니어를 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이제 제네AI는 정말 제네 엔진,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모든 정보는 사실 다 데이터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에서 오기 때문에 이제 여기 80%라고 보이는 거를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본 거예요. 이제 대부분의 이제 AI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데이터를 어떻게 핸들링할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도 이제 80% 정도 되는 회사들이 이제 데이터 스트래터지를 계속 바꿔요. 왜냐면은 이 데이터를 잘 써야지 쟤네가 잘 동작하거든요. 이거는 기업에서 이거를 AI를 접목할 때 특히 이런 게 엄청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에이전틱 AI는 이제 재료들의 집합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여러 개를 섞어가지고 했을 때 실제로 동작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섹션인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는 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뭐 POC랑 익스페리먼트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뭐 파일럿까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 에이전틱 유즈 케이스 여러 개 돌려본 다음에 그 다음에 프로덕션 갈 수 있다. 뭐 이거는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여기서 좀 다른 점이 이 당연한 얘기가 실패하는 게 AI의 업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제 그러면은 많은 거를 하다 보면 경험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은 이제 뭐 어답션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능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계속 재생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직적인 피로도도 높아지고 돈 많이 쓰는데 왜 이거 안 돼? 이런 식의 그런 반발에도 많이 마주하는 것이 이제 GenAI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케일러블하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매일마다 하는 게 뭐 저는 AWS 클라우드 회사에 다니기 때문에 고객이 성공을 해야 됩니다. 고객이 성공을 하셔서 에이전틱 AI 케이스가 저희 클라우드에서 돌아야 저희는 매출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POC에서 끝나는 건 하지 않아요. POC에서 실제로 프로덕션을 가고 스케일러빌리티를 가야지만 저희가 실제로 성공을 할 수 있거든요. 고객과 함께.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베스트 유즈 케이스 보면은 에이전트에 뭐가 제일 적합하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오픈 엔디드 프로블럼을 풀 수 있는 문제의 에이전트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연성이 높고 그 다음 단계가 뭐가 돼야 되는지 모르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닌데 너무 당연한 거에 워크플로우를 써도 되는 거에다가 에이전트 붙이시다 보면은 조직적 피로도가 너무 높아집니다. 그래서 복잡성이 높고 의사결정의 포인트가 많고 이제 추론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 거에 대해서 이제 에이전트를 GenAI를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시기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GenAI가 실수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 추론의 케이퍼빌리티를 GenAI에게 넘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이 전문가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려면 우리가 GenAI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거기에 많은 부분을 오프로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오프로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그게 가장 큰 비즈니스 밸류를 줄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좀 찾으셔가지고 이 베스트 유즈 케이스를 만드시는 게 실제로 스케일러빌리티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마존에서는 워킹 백워즈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정말 말 그대로 backwards 거꾸로 일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일한다니까 어디서부터 일한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냐면 이제 고객 입장에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고객이 어떠한 문제를 풀고 싶고 어떠한 비즈니스 임팩트를 내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우리는 이 솔루션을 제안한다. 거꾸로 오는 걸 워킹 백워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에이전트가 이걸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이거 해보자가 아니라 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우리가 에이전트를 써보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생각보다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워크플로우를 써야 되는 것들이 많이 보여요. 이제 이거 이렇게까지 에이전트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까지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고 에이전트, 멀티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포기하고 실제로 이 정도의 추론, 이 정도의 복잡성을 가지고 있고 오픈엔디드이기 때문에 우리는 멀티 에이전트 써야 돼라는 의사결정에 이르는 식으로 문제부터 디파인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저희가 하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에이전트 도입할 때 생각해 주시면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많이 오늘 얘기 나왔던 것 같아요. 에이전틱 AI 만들 때 사람이 필요하다. 사람과 에이전트가 콜라보레이션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일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세무 상담 같은 경우에도 매우 좋은 케이스고요. 이 외에도 우리가 만드는 에이전트 누가 평가해 줄 거냐.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최근에도 이제 뭐 특정 통신사랑 이제 그 상담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에이전트가 만든 결과를 상담사가 인정하느냐입니다. 상담사가 인정하는 결과를 가지고만 저희가 그거를 오케이 사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이 에이전트가 어떤 식으로 협업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느냐가 중요하고요. 이게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약간 뭐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은 논문인데요.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인간과 에이전트가 어떤 식으로 협업하는지를 이제 실제로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노란색 막대가 이제 그 사람이고요. 파란색이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퀄리티를 보시면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아직은 높아요. 그런데 시간을 보시면 오른쪽이 이제 시간인데요. 에이전트가 훨씬 빠르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전트는 아직 과도기에 있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개발되고 있고 하지만 뭐 작년에 GPT를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내일 갑자기 롤백이 돼가지고 GPT 작년 거로 돌아간다 이러면은 다들 너무 쓰기 싫으실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의 어댑션도 엄청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걸 봤을 때 어떤 테이크어웨이를 가져가야 되냐, 인간과 에이전트가 협업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에서 사람이 퀄리티가 높은 태스크를 규명하고 에이전트가 썼을 때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는 태스크를 규명해서 그 중간에 균형을 맞추는 에이전트 플로우를 지금 설계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것도 약간 재미있는 건데 이제 똑같은 태스크를 할 때 인간과 에이전트가 어떤 어프로치를 가져가느냐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PPT 한 장을 그릴 때 사람은 어떻게 하십니까? 당연히 이제 PPT 만들 때 뭐 도형 넣고 뭐 이렇게 뭐 버튼 누르고 하잖아요. 근데 에이전트는 이 모든 거를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코드로 해요. 이제 코드로 하다 보니까 클릭을 하면은 0.1초 만에 될 거를 코드로 짜다 보면 1초가 걸리는 약간 이러한 비효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태스크는 이제 특정 데이터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떠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라라는 태스크였는데 이제 플로우를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시는 거 보면은 아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가 일하고 사람이 일하는구나 이런 거를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보안, 거버넌스 이런 거 당연해 보이지만 놓치시면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프로덕션 갈 때 중요하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AWS는 그럼 어떤 솔루션 가지고 있느냐? 저희는 클라우드 회사고요. 클라우드에서 오퍼레이션 되는 모든 스택을 저희는 다 가지고 있는 풀하우스 회사입니다. 그래서 쟤네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저희가 잘하는 거는 파트너십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존 같은 경우에도 저희의 스트롱한 파트너십이자 고객이시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더존의 시스템이 AWS에서 위에서 서빙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저희가 서로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의 파트너십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AWS랑 더존이 좀 계속 같이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장창섭 매니저님 잘 들었습니다.